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은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은 가격이 9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반드시 마주해야 할 시점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은의 추가 상승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의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시장 전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최신금과 은시장의 긴박한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중심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소식은 바로 은 가격의 과매수 상태와 그로 인한 평균 회귀의 위험성이에요. 현재 은 시장은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인 거죠.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이 역사적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90달러라는 숫자가 왜 위험한 신호인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볼게요.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볼까요? 금융시장에는 평균 회귀라는 강력한 법칙이 존재해요. 아무리 높이 솟구친 자산이라도 결국은 자신의 역사적 평균 가치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현재 은 가격이 9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는 건 금 대비 은의 상대적 가치가 역사적인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금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좁혀졌다는 건데 이건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올랐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니까 원래 이렇게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나 이제 은의 시대가 왔으니 100달러, 200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시장 분석팀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은 가격이 금 대비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았을 때 예외 없이 아주 고통스러운 가격 조정이 뒤따랐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적으로 금은 비율은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은이 과도하게 평가받는 구간에 진입하면 시장은 이를 버블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90달러라는 가격대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선 광기의 영역에 가깝다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투기적 세력들이 유입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이 시장을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 가치예요. 은이 금에 비해 얼마나 비싸졌는지를 나타내는 금은 비율이 역사적 저점에 도달했다는 건 이제 은을 팔고 금으로 갈아타야 할 시기가 왔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단순히 은 가격이 오르니까 더 사야겠다는 생각은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인공이 될 위험이 아주 큰 상황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데 안전자산인 은이 오르는 게 왜 문제냐는 질문 말이에요. 답은 간단해요. 은은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지만 산업재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금은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며 가치를 보존하지만 은은 누군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써줘야 가격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요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두 번째 덩어리, 은의 산업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실질적인 은 수요를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 바로 태양광 산업이었어요.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전도성이 좋은 은이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지금까지 은 가격을 지탱해온 핵심 서사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은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대체 기술의 도입이에요. 은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태양광 기업들이 은 대신 구리를 사용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은은 너무 비싸고 가격 변동성도 크지만 구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급도 안정적이니까요. 많은 투자자가 하는 오해가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나면 은 수요도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요. 기업들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집단이고 은 가격이 9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은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글로벌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태양광 패널 제조 공정에서 은의 함량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탈은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전력망 정체라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망이 부족해서 설치 속도가 정체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업그레이드 속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신규 수요도 예전만 못하게 된 거예요. BEMO 캐피털 마켓을 비롯한 시장 분석팀의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이들은 시장의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은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투기 세력이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산업적 구매자들은 이미 작년부터 높은 가격을 피해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창고에는 주인을 찾지 못하는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이드를 드릴게요.
은 투자자라면 이제는 태양광 설치량이라는 단순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패널당 은 사용량 감소 수치와 전력망 확충 속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달해요. 산업적 수요라는 튼튼한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가격만 오르는 건 마치 기초공사 없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Q&A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 그래도 은은 광산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광산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공급은 광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가격이 이렇게 높을 때는 재활용되는 은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게다가 산업적 수요가 줄어들면 광산 생산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공급 과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90달러의 은 가격은 산업적 펀더멘탈이 아니라 유동성과 투기적 심리가 만들어낸 신기루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시장의 상식, 즉 은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시장 분석 전문기관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은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공급 과잉이라는 충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광산에서 캐내는 은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귀해지겠지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수요 파괴 현상이 발생해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글로벌 전략팀의 분석에 따르면 은 가격이 80달러를 넘어 90달러를 터치하는 동안 산업적 구매자들은 이미 시장에서 발을 뺐어요. 전자제품이나 정밀기기를 만드는 제조사들 입장에서 은은 필수 재료이긴 하지만 원가 비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 생산을 줄이거나 비축해둔 재고를 먼저 소진하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실제로 창고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래소 재고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의 그림자 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시적으로 묶여있던 물량들이 90달러라는 고점을 찍자마자 시장에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이드는 명확해요. 공급 부족이라는 뉴스 헤드라인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거나 오히려 누군가 물량을 넘기기 위해 퍼뜨리는 오래된 서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은 공급의 절대량보다 수요의 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봐야 하는 시점인 거죠. Q&A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왜 은 가격은 아직도 90달러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냐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건 산업적 수요가 아니라 순전히 투기적 수요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요자가 떠난 자리를 더 비싼 가격에 팔고 나가려는 당이 자금들이 채우고 있는 건데 이런 상승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덩어리로 넘어가서 조금 더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실버 스퀴즈에 대한 환상이에요. 우리 개미들이 뭉쳐서 은을 사들이면 공매도 세력을 파산시키고 은 가격을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다는 아주 달콤한 이야기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을 추적해보면 그들은 이미 여러분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90달러라는 숫자에 환호하며 은을 매수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조용히 이익을 실현하고 더 안정적인 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개념적으로 보면 스마트머니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관들은 은의 변동성을 즐기기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훨씬 능숙하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지금의 은 가격은 산업적 펀더멘탈과 너무 멀어져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이 낀 상태라고 판단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자금의 유입 경로예요. 은 ETF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장기 보유 목적의 자금보다 단기 차익을 노린 레버리지 자금의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졌어요. 이건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투매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뜻인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은이 나쁜 자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실버 스퀴즈 같은 인위적인 가격 폭등 서사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관들에게는 오히려 물량을 정리하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기관들은 은에서 거둔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훨씬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금을 매집하며 다음 위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은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지금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출구 전략을 짜야 할 때예요. 기관들이 왜 금으로 이동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덩어리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90달러라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선이 무너진다는 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먼저 기술적인 가이드를 드리자면 90달러 지지선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셔야 해요. 만약 이 가격대가 힘없이 무너진다면 그 아래에는 변변한 지지선이 없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격이 흘러내릴 위험이 커요.
이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표가 바로 금은 비율이에요. 현재 이 비율이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다는 건 은이 금에 비해 과하게 비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전략은 간단해요. 은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을 금으로 바꾸는 교체 매매를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귀금속 자산군 안에서 더 안전하고 펀더멘탈이 견고한 금으로 자산을 옮겨둠으로써 혹시 모르는 가격의 급락 리스크를 방어하는 거죠. 실제 데이터 기반의 시나리오를 짜볼까요? 은 가격이 10% 하락할 때 금이 2에서 3%만 하락하거나 오히려 버텨준다면 교체 매매를 한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를 훌륭하게 방어해낸 셈이 돼요. 나중에 은 가격이 충분히 조정받아 다시 금 대비 저렴해졌을 때 그때 다시 은으로 갈아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산가들이 불을 불리고 지키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Q&A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은을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당연한 걱정이죠. 하지만 투자의 핵심은 최고점에 파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깨를 넘어 정수리 끝까지 와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조금 더 먹으려다 수익 전부를 반납하는 것보다 확실한 수익을 챙겨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즉각적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보유하신 은의 평균 단가와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둘째, 전체 자산 중 은의 비중이 30%를 넘는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셋째,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두기 불안하다면 실물 금이나 금 ETF로 교체하는 전략을 실행해 보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은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들을 짚어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현재 90달러의 은 가격은 역사적 평균에서 너무나 멀어진 과매수 상태이며 반드시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강한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둘째, 태양광 산업의 은 대체 기술 도입과 전력망 정체로 인해 은의 산업적 수요 기반은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시장 분석팀은 공급 과잉을 경고하고 있어요. 셋째,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은에서 이익을 챙겨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대거 이동시키고 있으니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즉각적인 액션 플랜은 보유하신 은의 비중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90달러 지지선 붕괴에 대비한 손절선이나 익절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교체 매매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은 고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100달러를 향한 질주일까요? 아니면 폭락전의 마지막 불꽃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최선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긴박한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긴급 리포트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확한 데이터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